좀 전에 아늘찬 코치가 프리런에서 어떻게 프리런이 무엇이고 주의할 게 무엇이고 어떤 게 좋고 그리고 트리런을 즐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기술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프레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련해서 물론 저희가 더 자세한 것들 어떻게 실질적으로 스키 기술을 향상시킬 것인가는 올 시즌의 그 용평에서 파우더 강습을 통해서 전달을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저렇게 하면은 내가 파우더를 좀 어느 정도 탈 수 있겠다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고요. 자, 먼저 파우더란 것은 스키 환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우리가 한국 스키장에서 접하는 그런 환경과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파우더의 환경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또 이해를 좀 하고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우더 스킹이란 첫 번째, 제가 정강이 이상의 눈이 쌓여 딱딱한 바닥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먼저 그 정의를 좀 하겠는데요. 저희가 물론 눈이 좀 와서 우리가 스키를 탈 때 약간 대략 한 10cm에서 15cm 정도 눈이 쌓여 10cm 정도만 쌓여도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설한 그런 자옥이 보이지 않고 흰 눈만 덮여 있으니까 와 이게 파우더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죠. 근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눈에서 이렇게 타시면 바닥에 스키의 에지가 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이에서는 깊이에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에징 기술로 타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눈의 느낌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우더의 느낌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10cm 이하의 눈에서는 눈이 왔다. 하지만 그것은 파우더 스킹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엣지 조작이 전혀 턴을 만들지 못해요. 파우더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설상에서 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에징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에지에 대한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스키스쿨이라든지 혹은 스키 강습 비디오에서도 에지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파우더에서는 에지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우더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그럼 어떤 기술로 이 파우더를 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를 잠깐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국내 스키장 환경 같은 그런 환경을 리조트 스킹이라고 부르고요. 해외 스키장에 정말 자연설에서 타는 스킹을 파우더 스킹이라고 구분을 할 때 환경은 정설 그리고 자연설 이런 큰 차이가 있고요. 설질은 정설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눈이죠. 그에 비해서 파우더 스킹은 굉장히 부드러운 눈입니다. 자연설이 많이 쌓였으니까. 그리고 핵심 기술,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에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스킹, 리조트 스킹에서는. 하지만 파우더에서는 에징 기술보다는 프레셔 컨트롤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레셔, 압력이고요. 컨트롤, 조절이죠. 압력을 조절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키 기술을 제가 에징이 정설상에서 필요하고 파우더에서는 프레셔 컨트롤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에징 기술도 있고 프레셔 컨트롤 기술 그럼 도대체 제가 언급하는 기술이 몇 가지나 될까? 그래서 일단 스키 기술에 대해서 대략적인 우리가 어떤 뭘 볼 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라고 하잖아요. 먼저 숲을 한번 볼게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장 기본 기술, 펀더멘탈 기술, 그리고 스티어링, 스키를 회전시키는 기술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기본 기술에는 스탠스 앤 밸런스, 그리고 타이밍 앤 코디네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스 앤 밸런스라는 거는 우리가 박싱을 하거나, 혹은 무용을 하거나, 아니면 테니스를 하거나, 혹은 골프를 하거나, 뭐든지 기본 자세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동작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밸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탠스 앤 밸런스라고 부르고요.
타이밍이라는 건 우리가 예를 들면 골프라고 한다면 뭐 언제 힘을 빼고 언제 힘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복싱 같은 경우에도 뭐 힘을 빼고 있다가 뭐 맞는 순간에 힘을 준다 이런 식으로 타이밍 그리고 코디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스키만의 고유한 운동이라고 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고 어떤 운동이든지 우리가 보통 저 친구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센서 밸런스 그리고 타이밍 코디네이션 그게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두 가지 기술이 그래서 스키에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회전 기술, 스티어링 기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버팅, 에징, 프레셔 컨트롤. 이 세 가지 기술이 실질적으로 스키에서 스키를 회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서 이 스키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들을 조화시키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이 5가지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자기가 부족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향상시킨다면 말 그대로 볼 마운틴 스키 어떤 환경에 데려다 줘도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키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엑스퍼트 스키라고 하죠. 자, 이걸 한번 도표로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술, 펀더멘탈 스킬은 스탠스 앤 밸런스를 가장 기본으로 보고요. 그 위에 타이밍 코디네이션이 이제 놓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 가지 가장 기본,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장기화를 쌓는다고 할 때, 소위 말해서 그 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일 큰 거를 밑에 놓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살짝 큰 거를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그 장기화의 조를 쌓아야지 높이 쌓잖아요. 맨 밑에 조를 놓으면 뭐 이렇게 높이 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게 스탠스 앤 밸런스, 그 다음이 타이밍 코디네이션입니다. 그 위에는 이제 제가 그 스티어링 스킬을 쌓아 놓을 텐데, 이건 약간 더 재밌습니다. 보시면요. 에징, 피버팅, 프레셔 컨트롤. 이게 서로 약간씩 달리 섞여 있어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색의 삼원색처럼, 빨강, 파랑, 노랑처럼요. 얘네들을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색깔들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세 가지 기술을 잘 조화시키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키 기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5가지 기술을 먼저, 저게 스키 기술이구나. 저 5가지 기술을 알면, 스키 기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기본 기술 외에 오늘 좀 스티어링 기술, 그 3가지 회전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스티어링 기술, 이 3가지, 피버팅, 에징, 프레셔 컨트롤, 이 3가지 기술을 잘 조화시키면 어떤 환경에서도 멋있는 스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4가지로 크게 스킹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스킹, 그리고 카빙 스킹, 그리고 범프 스킹. 여기서의 범프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프리스타일 모글이라고 하잖아요. 딱 규격화돼서 몇 미터 사이를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그런 범프라기보다는 해외 스키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연 범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우더 스킹. 이 4가지 기술을 크게 우리가 이제 볼 때 여기에 3가지 피버팅, 에징, 프레셔 컨트롤이 조화가 다 달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반 스킹에서는 피버팅, 제가 이제 순서는 피버팅, 에징, 프레셔 컨트롤 이렇게 단계별로 갈 건데요. 피버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키를 돌려주는 조작이 중요하고, 다음에 에징도 피버팅 이상 혹은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스키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타는 설면에 따라서 조금 어느 기술을 더 쓰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2가지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셔 컨트롤 기술이 이 2가지보다는 약간 부족하지만 여전히 많이 쓰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 스킹의 기술이고요. 카빙 스킹을 한번 볼게요. 피버팅이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에징이 굉장히 많죠. 피버팅에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이 카빙 기술이죠. 하지만 프레셔 컨트롤 또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조금 스키의 중급자 단계까지는 이 프레셔 컨트롤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상급자에 가서 카빙 스킹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강한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키에서 이 강한 압력을 조절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왜 스키의 고수들 보면 밴딩 기술이라는 기술, 다리를 많이 폈다가 많이 구부리는 조작을 카빙 스킹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에징보다는 덜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프레셔 컨트롤 기술이에요. 카빈에서도. 범프에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 프리스타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을 하고 달리 그런 해외 스키장의 그런 자연 범프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깊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피보팅 조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스키를 재빨리 필요할 때 돌려주는 조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징이 좀 필요하고요. 프레셔 컨트롤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어쨌든 파우더니까 파우더 스키는 그럼 어떻게 필요한가 한번 볼게요. 자, 피보팅 여전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아주 큰 비중이 아닙니다. 에징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필요합니다. 네, 대부분 프레셔 컨트롤 기술입니다. 파우더에서는 프레셔 컨트롤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프레셔 컨트롤 기술을 향상시키신다면 파우더에서 굉장히 멋있는 스키잉을 즐기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레셔 컨트롤 계속 얘기를 했는데 프레셔 컨트롤이 도대체 뭐야? 그래서 궁금해 하시니까 기술을 한번 직감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피보팅 뭘까요? 피보팅 스키를 돌리면 회전한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다리를 들어서 스키를 돌려주면 다리를 비틀어서 스키를 돌려주면 회전이 발생하죠. 에징은 뭘까요? 날을 세우면 회전한다. 굉장히 당연하지.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프레셔 컨트롤은 뭘까요? 이 같은 의미로 굉장히 직감적으로 본다면 압력을 가하면 회전합니다. 스키를 눌러주면 스키가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또 깊이 얘기하자면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스키 이제 사이드 컷이 있어서 에지가 되지만 또한 스키는 일반적으로 카빙 스키는 이렇게 캠버라 그래가지고 이 스키의 중간이 올라와 있고요. 스키의 팁하고 스키의 테일 부분이 이렇게 먼저 눈에 닿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쏜 활 있잖아요. 활을 눈 위에 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캠버인데 이걸 눌러주면 이 스키가 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원을 하려는 그 힘이 강하거든요. 이게 이제 압력을 가하면 스키가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하나의 특성이 그 컨버에 의해서 생깁니다. 뭘까요? 압력을 가하면 튕겨냅니다. 스키가 이 자기의 본성적인 모양대로 회복하려는 그 성질 때문에. 그래서 그 옆에 연예인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아하 하셔야 돼요. 이 특성을 이해하셔야지 프레셔 컨트롤을 이용해서 파우더에서 아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특성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셔 컨트롤 두 번째. 수동적인 압력 조절이 있고요. 수동적인 압력 조절이란 거는 설면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카빙 스키 빠른 스피드로 카빙을 딱 하면 굉장히 우리가 빠른 스피드에서 스키가 많이 휘고 이 우리가 압력을 풀어주면 이제 막 튕겨 올라오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리바운드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튕겨져 올라온 힘에 내가 잘 그 밸런스를 유지해야 돼요. 또 하나 그런 자연설이라든지 자연 범프에 가면 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렇게 정설사면과 달리 거기서 우리가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면은 마치 그 아주 고급 승용차의 서스펜션처럼 그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가면서 충격 흡수를 계속 해주는 그런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작을 저는 이제 수동적인 조작이라고 보고요. 수동적인 압력 조절로 보고요. 이거는 자전거로 제가 이제 예를 좀 들겠는데 자전거의 뉴트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약간 울퉁불퉁한 인도나 산길을 만났을 때 엉덩이를 안장에서 떼고 페달 위에 선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이렇게 이런 뉴트럴 포지션을 취하고 충격을 이 팔과 다리로 흡수를 해주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뉴트럴 포지션에서 충격 흡수를 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능동적인 압력 조절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키 고수들이 사용하는 기술이고 아까 제가 이 세 가지 기술이 잘 섞이면 세계 3원색처럼 무궁무진한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색깔만 섞으면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스키의 고수일수록 이 세 가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다 발전시켜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세 번째 프레셔 컨트롤에 있어서 고수들의 기술이 이런 능동적인 압력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능동적으로 스키에 의도적으로 압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부터 왜 업다운 하면서 왜 다운 하면서 이렇게 스키에 체중을 실어주고 눌러주는 조작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아주 기본적이지만 압력을 주는 조절입니다. 이거를 자전거에서는 펌핑 조작인데요. 펌핑이란 거는 산악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아주 잘 아시는데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나갈 때 의도적으로 압력을 조절을 해서 아주 쉽게 그런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나가는 그런 조작 방법이 펌핑입니다. 그걸 이해하시면은 능동적인 압력 조절이 뭔지를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정지 화면을 좀 보면서 인스타 연결되는 동안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이 펌핑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울룩불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키로 치면 저 모글 구간 혹은 모글을 익히기 전에 들어가는 웨이브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구간을 지나가는데 이때 스키어가 여기서 의도적으로 저 힙을 낮춰서 스키로 치면 다운 동작과 같은 조작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주는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힙을 낮추면서 눌러주고요. 다시 이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를 펴서 업다운 조작과 같이 눌러주고 업하는 조작처럼 해줍니다. 이러면 여기 자전거 위쪽으로 압력이 가해졌다가 압력이 풀어주는 조작인데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 펌핑 트랙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What you have to do is swing your hips down towards the floor and then push your feet away from you. That's exactly how it should feel on the bike. Heavy, the bike will squash, so all you need to do is exaggerate that squash, and that's when the speed starts to come. Timing wise, what you're trying to do is make yourself heavy on the down to flat transition on the back. 이때 무겁게 Then make 눌러주고요. yourself light. 올라갈 때 Face the pedal. 가볍게. It's the heavy part that will give you the 여기서 speed. 무겁게 Up and over, 가볍게. heavy, up and over, heavy, heavy, heavy. What I'm trying to do is a heel down squat of the rear wheel in the bottom 자, of the 이런 펌핑 트랙에서의 이 조작하고 스키의 바운싱 조작이 똑같은 조작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Once you have 해볼게요. some momentum, simply start bouncing motion. 직진으로 내려가면서 Deep into the snow. 펌핑 조작처럼 스키를 밑으로 눌러주면 스키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As you feel this pushback, give into it with your legs by pulling your knees towards your chest. Repeat this action until you've established a rhythmical flow. Believe it or not, skiing in the powder is more about this action than anything else. And at this stage, we are 90% of the way there. 자, 이것이 스키의 바운싱 조작이잖아요. 이렇게 눌러준 조작인데 이게 자전거에서 이 펌핑 조작하고 똑같은 압력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빨리 이게 능동적인 압력 조절을 원하니까 수동적이라는 조작은 아까 이제 자전거로 따졌을 때 그냥 가면서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충격 흡수만 해주는 조작이라면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꾹 눌러서 압력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 영상에서 그 외국인이 그 바이크 강사가 설명하기를 그 체중계 위에서 내가 몸무게가 70kg이면 내가 갑자기 훅 구부리면은 몸무게 위에 한 100kg 이상 훅 그 바늘이 향하겠죠? 그만큼 압력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에서 정확하게 압력을 아래쪽으로 가하는 조작, 그게 진정한 그 프레셔 컨트롤 조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좀 조악합니다. 제가 그래서 손으로 그려서. 자, 정설 사면하고 파우더 사면이 굉장히 다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정설 사면에서는 중요한 기술이 에징 기술이고 파우더에서는 프레셔 컨트롤 기술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턴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또한 달라져요. 자, 정설 사면을 턴을 구분하는 게 3개로 구분하는 경우 있고 4개로 구분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4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단계일 경우에 먼저 턴의 도입 부분, 그 다음에 턴의 조정 부분,
그다음에 턴의 마무리 부분, 그리고 턴의 전환,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게 에징을 그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징이 먼저 날이 서서 그립을 하거든요. 설면을 날이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는 날을 바짝 세워서 날을 세워주는 거죠. 그럼 턴이 급하게 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마무리 구간에서는 세웠던 날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 구간에서는 이게 엣지가 체인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뀌는 모든 이 턴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래서 에징 기술이 기본입니다. 물론 여기 뭐 피보팅 기술, 뭐 프레셔 컨트롤 기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에징을 도와줄 뿐이죠. 파우더에서는 다릅니다. 파우더에서는 에징은 그래서 4분할을 하고 있고요. 파우더에서는 프레셔, 가압이죠. 릴리즈, 압력을 가했던 걸 풀어주는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프레셔, 릴리즈. 그래서 파우더에서는 프레셔 컨트롤 기준에서 2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오히려 파우더를 프레셔 컨트롤을 잘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능동적인 압력 조절만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정사각형보다 훨씬 더 쉽고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게 파우더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표로 제가 좀 더 나눠봤는데요. 압력을 가하고 풀고, 두 번째 신체는 다리를 특히 기준을 할 때요. 구부리고 펴고, 구부릴 때 압력을 가하는 거고요. 펴면서 압력을 풀어주는 거죠. 다운, 업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은 힘을 구부릴 때 내쉬고, 펼 때 들이쉬고, 이런 느낌입니다. 에너지는 모아서 텅 터뜨리고, 에너지를 모아서 발산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분할을 한 다음에 동작과 아니면 리듬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리를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 펴고. 자, 체중을 실어주고 풀어주고, 실어주고 풀어주고. 호흡은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이런 2분할로 보시면 굉장히 스킹이 분석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엣지를 사용해서 날카로운 엣지를 걸어서 턴을 만든 게 아니라 마치 트램폴린에서 좌우로 둥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잡으셔야지 파우더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재밌는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죠. 스킹은 즐거움이고 스킹은 프리덤, 자유죠. 네. 계속 나오면 안 되니? 우리가 그 파우더의 영상 좀 전에 이제 보셨겠지만은 지금 얼핏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좋은 밸런스와 그런 타이밍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프레셔 컨트롤, 이 능동적인 프레셔 컨트롤 기술을 굉장히 잘 갖추고 계셔야지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둥둥 떠다닌다고 해서 서로 둥둥 브라더스, 둥둥 시스터스라고 파우더를 타는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는데요. 네. 그렇게 그런 둥둥 떠오르는 리바운드의 느낌을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우더를 즐기실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아주 잘 타면은 괜찮은데요. 눈이 굉장히 무겁고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프레셔, 그 리바운드를 여기서 눈 위로 스키가 얘가 눈이라고 한다면, 스키가 눈 위로 떠올라 와야지 스키가 쉽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눈에 박혀 있는 상태에서 스키를 돌리려고 하면 스키가 걸려요. 그래서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리바운드를 끄집어내는 프레셔 컨트롤을 능동적으로 하실 수 없는 분들은 파우더에 들어가면은 얕은 파우더. 여러분, 요만큼 가지고 제가 아까 이건 파우더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대충 내려가면 스키가 돌아가면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깊은 눈에서는 스키가 둥둥 떠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스키를 굉장히 재밌게 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반 우리가 스키장에서처럼 엣지를 걸고 돌리려고 하면요. 잘 안 돌아가고 뭐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다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셔 컨트롤 기술을 한국에서부터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 뭐 파우더 카빙 잘해 그러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프레셔 컨트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가 4가지의 방법을 연습 방법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바운스 그리고 핫턴은 파우더와 자연 범프에서 굉장히 유용한 프레셔 컨트롤 그런 기술입니다. 이걸 정설 사면에서 예를 들면 뭐 용평에서 제가 교육을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을 할 텐데 이 기술을 익힌 다음에 파우더나 자연 범프에 가시면 굉장히 재밌게 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찬가지로 프레셔 컨트롤 향상하는 방법이 밴드 앤 스트레치 그리고 사이드 런지인데요. 이 사이드 런지는 또 뭐 크랩 워크라고 합니다. 개걸음 옆으로 걷는 개걸음 같다고 해서 크랩 워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4가지를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신다면 밴드 앤 스트레치랑 사이드 런지는 여러분들이 정설 사면에서 카빙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4가지를 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바운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영상이 원활하지가 않네. 저렇게 턴을 하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환 구간에서, 트래버스 하는 구간에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압력을 실질적으로 내가 체중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 몸무게가 70kg면 꾹 눌러서 100kg 이상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밑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속을 썩이네요. 바운싱하는 조작을 보여드리는 구간에서 자꾸 끊어지니까 그냥 다음 영상으로 한번. 이거는 좀 실수하는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체를 구부렸다 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조작이고요. 영상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그냥 영상은 한번 다음 핫턴을 설명하는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바운싱 조작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거는 바운싱은 한 초중급자 이상이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조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업다운 이렇게 상체를 쓰면 절대 안 되고 체중계 위에서 내가 체중을 눌러서 실제로 압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조작을 하셔야지 파우더 위에서 스키 압력이 전달되면서 스키가 눈 위로 떠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바운싱 조작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초중급자한테는 굉장히 중급자 정도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핫턴을 한번 보겠는데요. 핫턴은 뭐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좀씩 다릅니다. 캐나다에서는 HOP, 허핑 한다 그러는데 작은 점핑을 얘기하고요. 미국에서는 뭐 점프턴이라고도 부르고 뭐 명칭은 각양각색입니다. 여기서는 리퍼라는 도약하는 뭐 점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턴은 제가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영상에서처럼 에너지를 모아서 다리를 펴면서 점프윙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거는 몸이 조금이라도 뒤로 빠지거나 그러면은 이 스키 앞부분, 힙 부분만 떠요. 밸런스를 오히려 더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스키의 중경 자세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입니다. 프레셔 컨트롤 엑서사이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스탠션 밸런스 엑서사이즈예요. 합점. 그래서 연습을 하신다면 정말 아주 자기의 중경 자세를 유지하고 에너지를 스키에 전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훈련 방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프레셔 컨트롤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특히 파우더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중급 이상의 스키어들에게 가장 좋은 엑서사이즈가 되겠고요. 여기 이 강사들이야 워낙 이제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이니까 점프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근력이 좀 약하신 분들, 시니어 스키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스키가 그냥 눈에 요만큼 1cm라도 떠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력을 조절하는 것을 연습만 하면 되니까요. 다음은 밴드 앤 스트레치라는 조작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다리를 펴고 구부리는 조작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약간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초보자한테 처음 스키를 가르칠 때 턴을 할 때 다운을 하고 반대편 턴할 때 업을 하잖아요. 반대로 다리를 펴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케이팅을 할 때 다리를 펴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스케이팅을 할 때. 이런 조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구부리면서 압력을 풀어주고 굉장히 스키를 가볍게 해주고요. 다리를 펴면서 스키를 무겁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을 익숙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울퉁불퉁한 사면 있잖아요. 범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기술이고요. 그런 자연 호흡을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기술대로 다리를 펴고 파우더에서 턴을 만들고 다리를 구부리고 이런 조작을 하지는 않지만 아까 오히려 합턴의 조작이 훨씬 더 파우더에서는 필요한 조작인데요. 정설 사면에서 압력 조절을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빙의 고수가 되면 다리를 뻗어줄 때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리를 구부리면서 다운턴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걸 하기에도 그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중급자나 이렇게 연습하는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사이드 런지인데요.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걸음에서 크랩왑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용한 단어만 조금 다르고요. 이 영상은 아까 합턴하고 이 영상은 저기 미국 스키 강사협회 PSI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약간 개걸음 걷는 것 같잖아요. 다리를 옆으로 뻗어서. 그래서 이제 사이드 런지 하는 느낌이고 개걸음 걷는 거라서. 이거는 다리를 옮길 때 스키를 들어서 가서 이제 받아들이는, 압력을 받아주는 그런 연습에 좀 초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프레셔 컨트롤의 그 수동적인 조작 있잖아요. 그 압력을 이렇게 받아주는 줘서 그 수동적으로 그 자전거의 뉴트럴 포지션 같은 거라면 이번에는 낮은 자세에서 스키를 옆으로 보낼 때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스키의 에너지를 다리를 펴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펼 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턴이나 이런 조작은 반대되는 조작 같지만 마찬가지로 압력, 내가 다리를 펴냐 구부려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스키의 압력을 전달하느냐 풀어주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시면요 모두가 다 프레셔 컨트롤 조작이고 그걸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네, 일단 제가 온라인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몇 가지 만들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영상 다 이제 끝났고요. 한국 국내 스키장에서 파우더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처럼 프레셔 컨트롤 기술을 향상하는 연습 방식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서 프레셔를 정확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이 생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팝턴 조작과 같은 조작으로 눈에서 그 바운싱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키가 둥둥 떠오르는 느낌이 오면 그 다음에 이걸 살짝 옆으로 풀어주면 좌우의 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시면 파우더를 쉽게 배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파우더 스키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평에서 파우더 아카데미 영평 스키스쿨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파우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외 캠프에서 10기의 그런 캠프를 진행을 해서 그리고 국내에서 저한테 교육받은 분들 그래서 파우더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또 정우찬 파우더 스키 아카데미라는 타이틀로 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서 파우더 스키를 타는 분들이 더욱더 모여서 스키를 열심히 타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도 만들었습니다. 파우더를 전문적으로 즐기는 클럽. 그래서 푸삭이라는 파우더 스키 아카데미 클럽이라는 그 푸삭이라는 스키 클럽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파우더 스키 관심 있는 분들 항상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같이 연락 나누고 같이 스키 타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스킹 이즈 펀, 스킹 이즈 프리덤을 모토로 해서 즐거운 파우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우더 시 컨트롤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